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APR 주가를 보면 너무나 기분 좋게 또 4% 가량 상승 마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또 이 고점에 대한 뭐 시그널 이런 것들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APR은 다시 한번 역시나 우리 K 화장품에 대한 강세를 이어가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게 터졌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투자에 대한 주체는 외인과 기관들이 뭐 특히나 최근에 이 저점 단계 이 바닥 구간에서도 이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또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지금 지수 자체가 오늘도 약간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올 것이고, 이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타점이 우리나라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는 큰 하락을 나타내겠지만, 이렇게 특정 종목들로 쏠려 있던 수급들이 다시 재분배가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재분배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APR 같은, 네, 정말 실적과 또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호재 뉴스나 언론에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을 터트려 주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물론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박스권만 좀 그려가 줘도 괜찮다 보는데, 만약 한 번 더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 약간 최근에 AI 뭐 버블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또 시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또 혼조세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도 지난주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볼 때 3주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스닥장이 이런 식으로 한번 양봉을 만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밑꼬리가 달리죠. 이 밑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한 번 더 하락을 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에 APR이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나오는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기술적 반등에 따른 고점은 저는 충분히 더 윗구간으로 보고 있고,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APR을 우리가 끌고 가면 어떻게 끌고 갈지, 또 만약에 한 번 더 주가가 좀 미끄러진다고 할 때, 시장 때문에 미끄러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좀 단기적인 대응과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연말까지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APR이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 1 위부터 3 위까지 이 APR 화장품이 다 올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호재들은요, 주가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호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그 기대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기별 매출을 볼 때 APR이 그다음 분기까지도 충분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도 그 기대감만을 가지고도 저는 주가는 계속 이 상승에 대한 탄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낙관론이 나오고 뭐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혹은 AI 거품론도 나오고, 이런 시장이 약간 혼조세,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금 10월 달 CPI 발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발표가 돼야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판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악재보다도 뭐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조금 더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보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 상승이 나오려다가 또 하락하고 상승이 나오려다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한 타점들을 좀 잡아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또 있어야 될까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는 이 밑바닥 저점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조정 단계가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승이 ABC 파동에 따른 단기 고점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4파 조정이 끝났고 앞으로 5파 고점까지 또 다른 추세를 만들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단기 고점 뒤에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하락 추세로 나올 만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당장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기적인 분할 매도 타점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는 그런 방식의 타점으로 끌고 갈 거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항상 이런 등락폭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등락폭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등락폭들이 나오면 우린 조정 구간을 더욱더 즐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또다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만큼, 제가 앞으로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은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영상을 뭐 시청하지 못하거나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로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이런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APR의 A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에게 막 감사하다고 성의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쿠폰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프트 쿠폰,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보고 있고 코인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 봤거든. 근데 재무제표 보고 타점을 뭐 보던가, 아니면은 기사 뉴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구 따라서 매수하고 누구 따라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